네, 안녕하세요. AI융합과 학과장 석광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학사를 다 밟았고요. 학부도 공학, 그리고 석사도 공학, 그리고 박사도 공학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군대 빼고 이제 4년제죠. 4년제 오프라인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2년에 대한 이 석사 과정을 밟았고, 또 저는 이제 박사 과정 좀 오래 했습니다. 풀타임이고요. 그러니까 직장을 안 다니고 풀로 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략적으로 한 12년 넘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박사를 밟고 나서 그리고 2년 정도도 이제 더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후 연구원까지 해서 이 학교에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래 있었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학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생활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연구실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뭔가 졸업 작품을 해야 이제 졸업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학부 때는 전공은 이제 멀티미디어 공학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공학이죠. 그래서 그때 배웠던 과목들은 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배웠죠. 뭐 C, C++, 뭐 그리고 MFC, 뭐 자바, 여러 가지 뭐 DB 관련된 오라클 뭐 등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가상현실 및 실습이라는 과목도 배우고 되게 상당히 이런 공학적인 것들을 잘 배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제가 뭐 좋아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또 과목을 되게 또 좋아했고요. 그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이제 4년 동안 그러한 과목들을 배우고서 저희는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무엇을 만들어서 졸업을 할 것인가. 그때 이제 제가 졸업했던 시기가 이제 2006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졸업 작품은 보통 한 2005년쯤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준비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여러분께서도 몰랐던 이 AR, 증강현실을 이용을 해서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이 증강현실을 이용을 한 이 화상 교육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졸업을 했고, 그걸 가지고서 코엑스에서, 이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또 전시도 했었어요. AR을 이용한 이 화상 교육 시스템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 AR 증강현실을 지금 다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어떠한 카메라를 가지고서 이렇게 딱 펼치면은 가상의 이제 물체가 보이는, 객체가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 증강현실에 관련된 거의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워싱턴 대학교에서 오셨던 교수님이라 그때 처음으로 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 교수님께 힌트를 얻어서 이러한 화상교육 시스템, 제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구가 딱 상대편에 있는 원격의 이제 사람한테 이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실제 이제 코엑스에서 전시했던 경험이 있고, 그걸 가지고서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증강현실 뭐 이런 게 뭐 유행했던 시기는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졸업을 하자마자 같은 학교에 이제 대학원 석사 진학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 중에도 이제 뭐 저도 이제 또 계속 증강현실, 이 AR 쪽으로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저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1세대는 아니지만 거의 뭐 1.5세대, 다른 분들이 증강현실 거의 모르는 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증강현실 관련된 논문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초로 만든 게 이 AR 매뉴얼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께서 어떤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하는데 우리가 주문판을 주잖아요. 메뉴판. 그럼 무슨 커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 이제 마커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커피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딱 팝업이 되면은 여러분께서 주문하기 더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AR 매뉴얼이라는 이런 제가 키워드를 만들어가지고 또 논문에도 이제 많이 내고 했었고, 또한 이제 이런 AR 매뉴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 집에서 컴퓨터 같은 거를 뭐 조립하셔서 쓰시는 분들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맞춤 PC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은 컴퓨터 조립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이제 위치에 이제 마커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여기는 이제 하드 디스크를 넣는 부분이구나. 여기는 뭐 어떤 SSD, 그때는 SSD가 없었던 시절이고 하니까 일단 그때는 이제 파워는 이쪽에 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딱 이제 팝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상의 3D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논문 활동도 하고 해서 석사 과정 중에도 그렇게 증강현실 쪽으로는 계속 연구를 또 진행을 하다가 그와 또 동시에 또 어떤 걸 연구를 했냐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석사도 그러면 증강현실로 학위를 받았나요가 아니라 저는 이제 석사 학위는 인공지능으로 학사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별개잖아요, 그렇죠? 계속 뭐 증강현실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그래서 저도 이제 학부 때 이제 대학교 때 인공지능 수업을 들었는데 그 시절만 해도 들었던 내용들은 지금 뭐 딥러닝 뭐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그때는 딥러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 개념의 이런 알고리즘 위주의 학습을 이제 배웠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그 대학원 때는 이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이 두 가지 축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 알고리즘 중에 거의 뭐 우리나라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는 HTM이라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해외에서 그게 이제 이제 따끈따끈한 이러한 그 알고리즘인데 그거를 저도 이제 국내에서 거의 뭐 처음으로 그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런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HTM이라고 해서 하이라키 템포럴 메모리라는 이런 알고리즘이에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로봇 모션 저작을 했어요. 그때 또 로봇에 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이제 로봇을 어떻게 우리가 저작을 할 것인가 해서 실제 이제 그 AI와 이 로봇 분야를 이제 응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이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석사 과정 2년 동안 그래서 이런 증강현실과 이 AI 융합 그리고 어떤 로봇 쪽 이렇게 세 가지 축이 더 추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로봇이 더 하나가 또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박사 과정에 이제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제 로봇으로 가겠죠. 그때부터는 또 로봇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절만 해도 제가 이제 박사 딱 들어갔던 시절만 해도 한참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 이슈가 무엇이냐면은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개념이 상당히 이슈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뭐 전력 쪽 또 전기 쪽 이런 쪽도 공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또 이 로봇 쪽과 또 전력, 전기 뭐 이런 쪽이랑 또 축이 계속 추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사과정 6년 동안 이제 로봇 쪽도 하고 증강현실 쪽도 하고 VR 쪽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제 후배들이나 다들 그래요. 당신 형은 뭐 아니면 선배는 워낙 너무 다양하게 해봤는데 너무 깊이는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저는 이제 이 AI 융합학과에서 제가 가장 뭐 융합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는 가장 많이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박사를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송전선로를 타고 다니는 로봇을 만들자 해서 그게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실제 이제 파이썬으로 뭐 다 이제 프로그래밍 다 짜고 로봇도 제가 혼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액추에이터 이제 모터가 한 12개 들어가고 실제 이제 줄 라인을 이제 타고 가는 로봇이에요. 타고 가다가 장애물 있잖아요. 우리가 송전선로 보면은 여러 가지 스페이서라고 해서 이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딱 로봇이 팔이 막 돌아가면서 막 다시 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또 개발을 했었죠. 이 송전선로 점검 로봇 같은 경우는 왜 이제 로봇을 하고 싶었냐면 결국에는 이 AI 융합이든 아니면 현재 모든 뭐 전기 자동차든 뭐든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로봇이거든요. 결국엔 모든 기술의 총 집합체는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에 저희가 이제 피일이 꽂혔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로봇을 이용을 해서 졸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석사과정, 박사과정 동안
상당히 많은 과제를 했어요. 정부 과제도 하고 이 산업체 과제도 하고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 넘버원 연구소죠. 그래서 이 전자통신연구원 과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애기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애기평 에너지 그쪽에서 이 전력 쪽 전기 쪽 관련된 이런 과제들도 하고 그리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가상의 사이버 전시관에서 그때는 이제 웹에서 돌아가는 이제 가상의 어떤 전시관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그때 뭐 하면서 막 파노라마 그때 그 시절에 여러분께 파노라마도 모르는 시절에 파노라마도 막 찍어보고 되게 다양하게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VR, AR 관련된 이 정부 과제나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부 과제도 한 12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많이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논문도 한 50편 이상 냈어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뭐 SCI 우리가 논문도 이제 급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SCI 뭐 아니면 스코프스 그리고 국내 어떠한 뭐 이 등재지 국내는 거의 제가 초창기만 내고 국내는 안 내고 거의 다 이제 외국 논문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50편 정도 이 VR, AR 뭐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 논문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 박사 후 과정을 이제 또 가게 돼요. 이제 바로 취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후 과정에도 계속 이제 연구 활동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정부 과제도 하고 그때 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 쪽을 좀 이제 봤던 것이죠. 이제 실제 이제 봤던 부분이 이 인간적인 데이터들, 뭐 생체 신호 이런 데이터들. 뭐 이미 예전에 뭐 석사 과정 때 현대자동차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 이제 운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생체 데이터에 대한 이런 연구도 했긴 했는데 그때 이제 박사 후 과정 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이 헬스케어 쪽을 같이 이제 보면서 또 그쪽으로 또 방향이 트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에서 또 방향을 틀게 돼요. 또 헬스케어 분야로. 이런 식으로 상당히 거의 우리나라의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있잖아요. 그냥 제가 다 한번 겪어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박사 후 과정을 한 2년 하다가 뭐 그 전에도 뭐 강의도 많이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대학교도 출강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디를 갔느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회사로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취업했던 이제 회사는 이제 글로벌 회사예요. 그래서 뭐 대만에 이제 본사를 둔 외국계 회사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 이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장비들, 뭐 운동 장비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고 실제 이제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학교로 오게 돼요. 다시 학교로 오면서 또 이 VR 쪽을 또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 그때 이제 포켓몬고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VR이 막 뜨게 된 거예요. 그때 막 딥러닝 알파고 나오고 그래 그때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학교 와가지고 다시 이 VR과 이제 AI 융합 쪽으로 이제 연구를 또 많이 하게 됐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HMD를 끼면은 이제 VR 멀미가 나요. 그래서 멀미 이 헬스케어 쪽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어떻게 멀미를 잡을 것인가 이와 관련된 것들을 뭐 AI 포함해서와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박사 후 과정 때 같이 활동을 했던 이제 이 같은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가자 해서 저 다시 같이 또 이제 창업 전선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됐어요. 또 그쪽도 이제 헬스케어와 이제 VR, AR, 그 다음에 AI 융합 뭐 이런 쪽을 가지고서 이제 연구하고 그 제품을 개발하던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많이 이런 언리얼 엔진이나 이런 VR 메타버스와 관련된 콘텐츠들도 직접 만들어 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냈던 게 이제 AI 트레이너, AI 헬스케어 트레이너예요. 실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운동을 할 때 뭐 헬스장 가면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클럽이나 아니면 짐이나 가면은. 근데 그런 트레이너를 이제 인공지능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그런 것들을 뭐 연구하고 개발을 하다가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AI 융합학과로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께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 이 진짜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뭐 안 겪어본 게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은 뭐 CAD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CAD도 예전에 강의가 온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그래서 이 CAD 이거를 이제 설계하는 거 프로그램이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공부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 학생들 중에 거의 몇 명이 그래도 이 CAD 자격증도 다 따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제 여러분께서 제가 이런 경험 또는 뭐 취업 경험, 창업 경험 뭐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뭐 혹시 궁금하신 거나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조언이 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뭐 제 소개를 마쳤는데요. 그 외에도 뭐 제 소개할 게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맞는데 일단 1차로 이렇게 일단은 제 소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